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확통 25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짜리 문제인데요. 확률 문제가 나왔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숫자 1, 2, 3, 4, 5, 6이 자, 숫자 1, 2, 3, 4, 5, 6 여기 이제 1, 2, 3, 4, 5, 6이라는 이제 카드가 있죠? 그렇죠?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그렇죠?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두 번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씩만 사용하는 거니까 순열이 되겠죠. 순열. 그렇죠? 순열. 중복은 아니겠죠. 그렇죠? 중복이 아니라 한 번씩만 사용. 한 번씩만. 임의로 나열할 때, 자, 임의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양 끝에 카드가,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4개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양 끝에 있는 카드가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을 구해라. 항상 그 경우의 수 따지는 거하고 확률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종종. 자, 확률은 기본적으로 분수의 형태로 나타나죠. 분수의 형태. 그렇죠? 경우의 수는 자연수의 형태로 나타나죠. 그렇죠? 몇 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뭐 150가지면 150가지, 뭐 288가지면 288가지, 뭐 이런 식으로 자연수 형태로 나오죠. 확률 같은 경우는 분수의 형태로 나온다. 분수의 형태. 즉 무슨 얘기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경우의 수. 이게 이제 분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수. 즉 물어보는 내용이 뭐예요? 두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즉 10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 10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 이거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10 이하가 되는 게 경우가 많은지, 10 이상이 되는 게 경우가 많은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좀 따져봐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가운데 4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다. 그럼 여기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올 수가 있는 거죠. 2, 3, 4, 5, 6. 그렇죠? 그럼 총 몇 개가 올 수 있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얘네들을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전체 경우의 수는. 자, 1을 놓을 때 5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1을 놓을 때 5가지. 그러면 1을 집어넣을 때 5가지가 나오니까 1부터 6까지 집어넣으면 6 곱하기 5가 되겠죠. 6 곱하기 5. 그렇죠? 6 곱하기 5. 이 가운데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 문제 물어보는 게 요 두 가지니까. 그 다음에 해당 사건의 수, 10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 자, 10 이하가 되는 거는 이제 한 번씩 따져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다 나열해가지고 해보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도 1, 3, 5 2를 제외한 1, 3, 4, 5, 6이 다 올 수 있죠. 그렇죠? 이것도 5가지, 그렇죠? 여기도 5가지. 5가지. 그다음 3일 때는 1, 2, 4, 5, 6.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지가 나오고, 그렇죠? 5가지. 자, 4일 때는 1, 2, 3, 5, 6.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가지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개념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자, 5일 때는 1, 2, 3, 4. 6은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 이하니까. 6이 되면은 5 더하기 6이니까 1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그 다음에 6일 때는 1, 2, 3, 4. 4까지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4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 가지입니까? 5가지가 하나, 둘, 셋, 넷, 4개 있으니까 20, 그쵸? 20. 네 가지가 2개가 있죠? 8가지. 그러면, 자, 6 곱하기 5니까 30이죠? 20 더하기 8이니까 28. 약분하면 15분의 14가 되는 거죠, 그쵸? 15분의 14. 자, 15분의 14. 자,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는 4개는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복이 되냐면요. 자, 원래대로 따지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죠. 6팩토리얼. 그렇죠? 6팩토리얼. 6 곱하기 5 곱하기 6, 5, 4, 3, 2, 1. 그렇죠? 6팩토리얼.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사건의 수는 예를 들어서 1, 2로 정했어요. 끝에 있는 숫자를 1, 2. 이것도 이 안에 있는 나머지 숫자 3, 4, 5, 6은 여기서 나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4팩토리얼이 된단 말이에요. 4팩토리얼. 그러면 지금 5가지가 나온 게 자,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렇죠?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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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4개, 28개가 나오죠. 그렇죠? 이 6팩토리얼은 뭡니까? 6 곱하기 5, 4팩토리얼. 그거잖아요. 4팩토리얼, 4팩토리얼이 같이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미리 감안해가지고 얘네들은 계산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30분의 28, 즉 15분의 14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금 이제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 여집합, 여사건, 집합에서는 이제 여집합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건의 개념에서는 여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10 이하가 아니고 10보다 큰 경우, 그죠? 10보다 큰 경우를 계산해서 전체에서 10보다 큰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여사건에서의 어떤 이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자, 10보다 큰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4에서 6까지, 그렇죠? 4, 6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5부터 5일 때 6이 나오니까, 그렇죠? 6일 때 5가 나오면
10보다 큰 경우가 되죠. 그렇죠? 이게 더 간단한 거죠. 이렇게 다 일일이 이제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나열은 했지만 이렇게 푸는 게 더 빠른 거죠.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확률은 100%가 1이에요. 1. 그렇죠? 1. 그 다음에 이 10 이하가 되는 사건을 A라고 봤을 때 그 확률은 PA가 되겠죠. 그렇죠? PA.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PA의 여집합. 그렇죠? 여사건의 확률. 그렇죠? 이걸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 빼기 자, 두 건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계산을 해도 되고 쉽게 말하면 6 팩토리얼 요거대로 가면 6 팩토리얼 그리고 4 팩토리얼 곱하기 2 그렇죠? 왜냐면 5, 6일 때도 4 팩토리얼 6, 5일 때도 4 팩토리얼 그렇죠? 4 팩토리얼 항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 빼기 자 요거 계산하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죠. 4 팩토리얼 없어지니까 30분의 2니까 15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15분의 14가 나오겠죠. 이게 더 간단하죠. 그렇죠? 여사건을 이제 구해서 여사건의 그 확률을 구해서 빼주면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방법으로 풀든 저런 방법으로 풀든 정확하게 푸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확률이기 때문에 항상 분수 형태로 나와야 된다. 분수 형태. 그리고 100%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1보다는 작게 나와야죠. 그렇죠? 분수 형태로 나오더라도 1보다 크게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전체 경우의 수를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당 사건의 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해서 풀 수가 있는데 10 이하가 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반대로 10보다 큰 경우를 따져가지고 그거를 빼주는 게 낫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답은 15분의 14가 됐습니다. 자, 간단하기 때문에 뭐 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쉬운 거라도 소홀하게 다루게 되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열해가지고 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쉬운 문제는 최대한 30초, 1분 안에 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푸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열하면서 푸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사실 3, 4분 안에 못 풀어요. 5분, 10분, 어쩔 땐 15분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시험 문제에서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